불류가 전에 저희 학원에서 자기 붙었다고 애들한테 이제 자기 공부 어떻게 했었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그냥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는 100점 맞거나 아니면 1등급 받거나 이렇게 잘 했는데 왜 저기 안 붙여주냐 이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좀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요 학생은요. 지금 현재 보편고 1학년이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12월 달 말쯤 그때 한번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때 안 들어오고 이제 다른 학원에 피읍 뭐 어쩌고저쩌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숙제 검사를 전혀 안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불만이 있으셔서 중간쯤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1월 한 말쯤 그때쯤에 옮겼는데 그때부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에요. 선행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수상화 2번 정도 받고 수원은 그냥 문의만. 그러니까 수원 내용은 잘 모른다. 근데 한번 하기는 했다.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줬었을 때 이렇게 짜줬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지금 뒤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 거 생각하시면서 가끔 가다 이제 6개월 선행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몇 년 커리 이렇게 나중에 또 방학 때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빡셉니다. 어머니들 중에 학기 중에 그러면 선행 같이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학기 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학기 중에 수행평가 한다, 뭐 한다 하면요. 그냥 뭐 너무 바빠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정규과정, 자기 시험 공부하는 것도 빡세거든요. 그것도 힘든 와중에 다른 걸 선행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선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방학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또 심지어 이과거든요. 이과를 지망하는데 지금 문의만 수원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수원 기본심화를 하고 여름방학 때 수투 기심을 해놔야 그 다음 2학년 돌아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어머니들 중에 가끔 가다 그래도 여름방학 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2학년 때 하는 여름방학 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름방학은요. 미적분 보기에 너무 짧아요. 기간 자체가. 길면 3주거든요. 그럼 월수금만 한다고 하면 9번 만에 끝내야 돼요. 미적분을. 미적분 9번 만에 못 끝냅니다. 수투도 빡세요. 사실. 그때 그 정도 갖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심지어 애들은요. 미적분이요.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 들으면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이 보통 수학을 좋아한다는 애들도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이 미적분 공부할 때예요. 미적분 중반 정도 됐을 때 애들이 보통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애들이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인강 들으면서. 그랬던 애들이 보통 학원을 찾아올 때가 그때예요. 혼자 공부를 못 하겠으니까. 인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한 번 들어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선행 좀 많이 한 애들은요. 미적분 여러 번 돌려요. 굉장히 많이 돌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좀 심한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발판을 최대한 좀 앞당기려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겨울방학 때는 들어놔야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한 번 듣고 여름방학 때 한 번 듣고 이 정도 해야 3학년 올라가는 그때 현행하는 거죠. 그땐 현행이에요. 선행이 아니고. 그래서 2번 정도는 좀 선행을 해놔야 어느 정도 좀 애들이 갈피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줬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저희는 경우의 수 수업을 따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발 빠르신 분들은 2학기 기말고사 것까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험지를 입수하셔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태원고도 그랬고 늘고도 그랬고 전교 1등이 그때 80 몇 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거의 거기서 빵빵빵빵 터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근데 심지어 경우의 수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와요. 선행을 많이 한 애들도요. 확통 공부해갖고 오는 사람 없어요. 확통은 대부분 2학년 때 그때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멈췄거든요. 그 상태로 와서 이제 또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수학 공부를 이상하게 경우의 수 빼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갖고 이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빼시고서 수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결성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뭐 자신이 없어서 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부를 안 하고서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닥쳐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는 어머니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이랑 이야기 해보면은 애들이 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공부했었고 어디까지 공부했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좀 경우의 수 부분을 공부를 지금까지 좀 소홀했다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나중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정말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잘 공부를 해야 돼서 저희가 아예 방학 동안에 따로 경우의 수 공부를 시켰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1월 달 한 말쯤에 왔었잖아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수상화를 다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앞쪽 파트를 못 들은 상태로 왔어요. 앞쪽 파트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고서 왔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이제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은 이제 겨울방학이 1라운드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웬만한 내용들을 다 좀 기본적인 내용들 등등 해서 심화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배워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1학기로 넘어가는데 얘는 이제 앞부분은 그 내용을 못 배운 상태죠. 그 상태에서 1학기가 되면서 이제 학기 중에 2라운드, 3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심화 문제 풀고 이제 실전 문제들 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 구멍이 좀 많았어요. 그걸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수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초반 부분이 보편고 같은 경우 시험 범위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원방까지 해서 1학기가 끝나는데 이 학교는 2학기 때 원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시험 범위 조금 달라서 그 앞부분들 얘는 좀 공부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앞부분 공부를 많이 못한 상태로 이제 시험을 봤죠. 그래도 좀 최대한 클리닉이랑 이런 걸 하면서 최대한 좀 마무리를 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130등 정도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방학 때 얘 같은 경우 추가로 다른 애들이 원방은 다 끝난 상태였는데 얘는 원방이 들어가니까 2학기 때 그래서 원방 수업을 얘는 하나 더 추가로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죠. 이번에 보편고가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중간고사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성적의 지각 변동이 좀 있었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각을 나타내면요.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 얘 같은 경우 130등에서 16등을 한 거예요. 선행도 많이 안 한 친구인데. 두각을 갑자기 확 나타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 친구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얘가 이랬던 애가 아닌데 갑자기 성적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다들 자기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하나 틀렸거든요. 하나 틀렸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 틀린 거면은 솔직히 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찍은 게 틀렸다 그랬거든요. 찍은 게 틀렸고 그럼 다른 거 서술형에서 조금 깎이고 그래서 16등이 된 거고 엄청 흥분해갖고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선생님 미쳤다. 선생님 찍어주고 다 나왔다. 이러면서 그때 진짜 공부했던 거 정말 성실한 애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 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기는 진짜 포인트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제가 항상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에 저는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서 공부를 시켜요. 안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찍어주는 문제들도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외우는 애들이 있고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규반 때는 집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저한테 설명하고 가요. 그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하니까 애들이 점점 수업만 들으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제가 푼 건데 본인이 세모 치고서 가요. 오답했다 이거죠. 제가 오답한 거죠. 애들이 오답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본인 걸로 체화하는 그 과정이 약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선생님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한 명 한 명 그거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귀가하면은 확실히 나아져요. 한 명 또 보여드릴게요. 얘도 저희 반인데 지금 현재 얘는 전에 언제 들어왔었냐면요. 기선제압 할 때 들어왔어요. 기선제압 할 때 들어왔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한 번 선행한 상태 그 상태로 들어왔고요. 근데 수성화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진단고사 볼 때 좀 많이 떨려 하면서 시험을 봤죠. 근데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70몇 점이 나왔어요. 사실 엄청 잘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70몇 점이 나와서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아이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못 봤냐. 왜냐면 심지어 같이 했던 문제들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틀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첫 시험이라서 너무 많이 떨렸다고. 심지어 그 불국고의 첫 번째 시험이 수학 시험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떨렸대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황청심원을 반알 좀 먹어라. 먹고서 시험을 보자. 그리고 공부를 네가 애매하게 준비하고 가서 그렇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불국고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선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면요.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요. 점수가 잘 나오려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그만큼 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70몇 점 나온다. 200점 맞을 만큼 공부를 해야 100점 나올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 처음에 방심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려 할 줄 몰랐다. 방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믿고서 따라와 줬어요. 처음에 이제 기선제압을 얘는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기선제압 하면서
나름대로 처음에 생각이 안 났던 수상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다시 좀 되살렸고, 그 다음부터 사실상 얘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규미랑 거의 비슷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한번 얕게라도 공부했던 아이들은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완전 처음 배우는 애들은 습득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질문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데 한번 배웠던 애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빨라요. 이해하는 것도 다른 애들이 한 번 딱 들었을 때 70 정도 받아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한 번 들었던 거를 다시 듣는 거니까 80, 90만큼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얘한테도 1학기 보고 난 다음에 자기 1등급 나왔다고 기말고사 때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100점 나왔거든요. 근데 기말고사가 어려웠어요. 1학기 기말고사가. 원래 원방이 들어가면 보통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을 때 얘는 잘 봤어요. 그러니까 70 몇 점 받았던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이제 열심히 준비를 시켰죠. 열심히 준비를 시켜갖고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 봤는데 이번에 전교 6등이 떴고, 사실 전교 6등이면은 1등급 아슬아슬해요.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좀 잘 봐야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1 A 얘는 정규반에 계속 있는 아이인데, 제가 사실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승급고사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학원이 승급고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S반 애들과 A반 애들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머니들이 대부분 S반 애들이 1등급 받는 애들이고 A반 애들은 그거보다 밑에, N반 애들은 그거보다 밑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사실 아니고요. 저희 애들도 잘 하거든요. 저희 뭐 죽전고 전교 1등도 저희 A반에 있어요. A반에 생각보다 성남외고 전교 1등도 A반에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 중점으로 시켜야 되는 게 얘는 연습이에요. 얘는 좀 연습 위주로 많이 시켰어야 됐고, 심화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보다는 연습을 위주로 해서 시키면은 성적이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애들마다. 그 유형에 얘가 A만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승급고사 보는 거를 추천을 했지만 아이가 자기가 뒷부분이 자기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연습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A반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직 수원이랑 수투도 이게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과목씩 이렇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미적분을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미적분을 얘는 공부할 차례고, 보통 2학년에서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있잖아요. 이때가 제일 바빠요. 이때는 거의 국어랑 영어 공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과학이 3과목 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학이 선택 과목까지도 들어가면서 범위가 이제 과목 수가 많아지죠.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수학이랑 과학은요, 선행을 안 해놓으면 너무 따라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국어랑 영어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내신 때가 되면은 내신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때만 빡세게 공부를 하면 돼요. 왜냐면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수학이랑 과학은 그렇지가 못해서 얘네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까 다른 아이들 본 것처럼 또 저희가 또 잘 맞춰줄 수 있거든요.